원유, 구리, 중립입니다. 중립, 금. 중립. 원자재 투자 환경이 조금은 부정적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유가 전망은? 배럴당 65에서 85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초까지는 유가가 더 뛸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원유 관련한 상품 투자에 이제 다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종류는 되게 많잖아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여러분, 북꿈입니다. 작년에 원유 상품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마이너스 유가 충격을 다들 기억하시죠? 이 엄청난 손실에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유가도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몸소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불과 1년 만에 상황은 완전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유가는 거의 한 6년여 만에 최고가 기록을 다시 쓰고 있고 원유뿐만이 아니고 구리, 금, 팔라듐 이런 다양한 원자재 상품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원자재 시장,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저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원자재 섹터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소연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하반기 전망 자료를 쓰셨잖아요. 네. 좀 일단은 각 섹터별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원자재별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업앤다운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원유, 업. 네. 구리, 중립입니다. 중립, 네. 금, 금도 이제 중립으로 보고 있고 팔라듐. 팔라듐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수수. 옥수수는 중립. 중립? 그럼 원유만 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중립이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연구원님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올해도 계속 이 원자재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 원자재 시장에서 슈퍼사이클 얘기가 왜 나오고 있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코로나 영향권이 아직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자님은 작년 그리고 이제 올해 특히 올해 상반기에 자산 시장 내에서 수익률이 뭐가 제일 높은지 아실까요? 주식 다 포함해서요? 네. 저는 주식 위주로만 봐서 주식 말고는 잘 모르는데 뭐가 제일 높았나요? 원자재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비트코인보다 더 높았나요? 제가 비트코인을 보고 있지 않아서 네. 그래서 연초 대비 그 6월 말까지의 그 수익률을 살펴보면은 원자재의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대두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IB들이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근거를 살펴보면은 약간 매크로적인 요인들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재정 정책, 통화 정책, 그리고 달러 약세 환경,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슈퍼사이클을 야기를 할 것이다. 골드만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에 워낙 이제 장기간에 낮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공급 차질 이슈도 여기에 덧붙여질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전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공급 차질에 대한 이슈가 계속 지금까지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각국에서 이제 셧다운을 하다 보니까는 광산국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캐내는데 원유라든지 아니면은 구리라든지 이런 광산을 이제 캐낼 때 조금 차질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교통도 아무래도 차질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공급 차질 이슈가 하나 있고요. 칠레에서는 광산이 몇 개 문을 닫았다고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지금까지도 이렇게 다시 회복이 안 된 상황인 네,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이제 재가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 백신이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유입이 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 원자재 시장 자체로 보았을 때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상승 여력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차질 이슈도 이제 점차 백신이 이제 접종이 확대되면서 그런 요인들도 이제 연말이 갈수록 공급 확대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약간 매크로 환경들도 조금 변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무래도 6월 FOMC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FOMC를 살펴보면은 조금 약간 매파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진정이 된 상황, 그 다음에 달러도 좀 강세 국면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원자재 투자 환경이 조금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원자재 안에서도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원유를 가장 좋게 보신 거잖아요. 네. 원유가 이렇게 상승하게 된 배경을 이제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백신에 대한 그런 접종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원유 수요가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오펙 플러스가 이제 4월에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했었던 당시에 보면은 이제 사우디랑 러시아가 합의가 이제 결렬이 돼서 이제 마구잡이로 약간 원유 증산을 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네, 이제 그 이후로 약간 서로 이제 오펙 플러스가 좀 교훈을 얻고 이제 감산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요단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교통에 대한 원유 수요가 한 60% 정도 차지를 하는데, 점차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을 하고 이제 또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제 수요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WTI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6년 만에 최고가를 네. 썼잖아요. 그럼 지금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배럴당 $100 이상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지금이 꼭지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유가 전망은? 저희 하우스에서 이제 제시하는 유가 레인지가 이제 배럴당 65에서 85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네, 하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요. 우선 이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지금 이제 도로 교통량도 이제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외 지역은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곳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이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5월 메모리얼 데이부터 해서 이제 9월 노동절까지를 이제 일컫는데, 그 시즌에 이제 보통 여름 휴가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는 국내에서 이제 운전을 많이 해서 이제 여행을 다니는 이제 수요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기름 소비도 더 네,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계절적으로 좀 수요가 증가하는 시즌이 이제 5월에서 9월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실제로도 지금 이제 약간 보복 소비처럼 이제 여행도 증가가 하기 시작을 하면서 도로 교통량도 이제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그에 반해서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단기간 내에 늘어날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초까지는 유가가 더 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갑자기 공급이 늘어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네.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오펙일 텐데. 네. 우선은 원래 오펙 플러스의 회의는 달마다 이제 개최가 되는 회의거든요. 그래서 올해 원래는 이제 7월 1일 날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사우디랑 이제 러시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원유 증산을 한 달에 40만 배럴씩 하자. 거기에 이제 UAE가 조금 생산량 기준선을 다시 재평가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UAE는 이제 다른 약간 산유국들과 다르게 조금 원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아마 생산 능력이 3,200만 배럴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3,500까지 늘어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조금 생산량 기준선을 다시 재평가해서 증산할 수 있는 양이 자기의 그 비중이 조금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상황이거든요. 원유 생산량 기준선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각 회원국마다 할당된 생산량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쵸. 이게 보통은 이제 오펙 플러스의 자기 생산 능력치만큼을 측정을 해서 그 비중에 맞게끔 이제 할당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UAE는 자기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생산 능력도 많은데 조금 너무 적게 증산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조금 의견을 제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조금 UAE의 그 요구를 들어주기가 조금 힘들었던 이유가 만약에 UAE의 얘기를 들어주면은 다른 국가들의 생산량 기준선도 다시 평가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사우디가 이제 UAE의 그런 요구를 이제 들어주고 최종 합의가 된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진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올해 연말까지는 한 달에 40만 배럴씩 증산을 하겠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오펙의 기존의 이제 감산 정책이 내년도, 그러니까 2022년 4월에
종료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12월까지 연장을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9월에 이제 연장을 이제 하지 말자라고 이제 결정을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된 사항은 UAE 요구 외에도 이제 다른 국가들도 생산량 기준선을 이제 늘려주겠다라고 해서 뭐 이라크, 사우디, 러시아, 쿠웨이트가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량이 조금 기준선이 좀 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금 뭐 증산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네.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원유가 시장에 풀리면 지금 유가도 조금 조정받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펙 플러스가 단기간에 그 원유 증산을 이제 대규모로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워낙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 유가 사태도 겪었고 유가 수준도 낮았기 때문에 산유국들이 지금 현재의 유가 수준에 조금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재정 수지도 조금 모아야 되고 미래에 대한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금도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는 미국 셰일 쪽에서도 이제 생산량을 확대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셰일 업체들이 작년에 마이너스 유가 사태가 터졌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셰일 업체들이 유가를 이제 해지를 많이 해놓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현재의 그 유가 상승분에 대한 즐거움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이란 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차기 대통령으로 좀 강경파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약간 미국이랑도 사이가 조금 틀어지기 시작을 하고 중동 좀 정정 불안도 조금 심해진 상황이어서 이란에 대한 그런 수출 제한도 단기간 내에 조금 허용되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원유 시장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장기적으로 원유가 계속 강세로 가기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셰일 혁명 때문에 네. 미국도 원유 수입국에서 이제 수출국으로 바뀌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셰일이 많이 공급이 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앞으로 이제 셰일 공급도 다시 이제 재개될 거라는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셰일 업체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선의 이제 생산 단가가 필요하거든요. 셰일 업체들의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한 45에서 55달러. 수준입니다. 셰일 업체들이 만약에 이제 유가가 향후에 조금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수준에서 이제 조금 원유를 좀 해지를 하는 거죠. 미래에 얼마만큼 만약 50달러에 이제 팔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해지를 해놓은 상황인데, 선물 계약을 한 거네요, 일종의. 네. 근데 이제 그 마이너스 사태 때 이제 했던 그 가격대가 이제 55달러 정도 수준이고, 셰일을 내가 55달러에 팔게라고 네. 계약을 다 해버린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1100만 배럴 중에서 한 3분의 1이 다 이제 55달러에 이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셰일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제 원유 생산을 늘려도 내가 그만큼 이제 수익을 못 내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이제 생산을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실제로도 이제 데이터를 보았을 때 이제 보통 시추 리그수라고 해서 유전에 이제 꼽는 기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 수도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들이 조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책들이다 보니까는 그쵸, 네. 그런 불확실성도 조금 셰일 업체들한테 부정적으로 조금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 그 자체보다는 사실 원유 관련한 상품 투자에 이제 다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종류는 되게 많잖아요. 앞으로 이제 유가 전망을 봤을 때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저는 우선 단기적으로 유가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ETF나 ETN을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레버리지로 추천. 레버리지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조금 안 좋은 이유는 하루의 수익률 가지고 이제 곱하기 2 이렇게 레버리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만약에 단기간에서 그냥 유가 흐름이 그냥 쭉 올라간다라고 이제 했을 때는 레버리지가 괜찮은 상품인데 약간 변동성이 조금 심해진다면은 그만큼의 이제 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ETF, ETN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품에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 같은 게 좀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우선 네. 저는 3가지를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원유 보통 ETF, ETN의 구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선물을 갖고 있거든요. ETF, ETN 그 안에. 결국에는 이제 만기가 있다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보통은 ETF 운용자들이 이제 롤오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만기일에 선물을 팔고 이제 그 다음 그 선물을 이제 사서 이제 롤오버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롤오버를 하면서 롤오버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해요. 만약에 유가가 5% 올랐는데 그만큼 이제 수익률이 똑같이 따라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롤오버 비용이다라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괴리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마이너스 유가 사태 당시 이제 괴리율이 얼만큼 벌어졌다 막 이렇게 뉴스에서 접하셨을 텐데, 그 괴리율이 이제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단기적인 수급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할 것 같아 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만큼 이제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는 원래 그 가격보다 좀 적정 가격보다 높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염두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환해지 여부를 조금 살펴봐야 된다. 환해지? 네. 그러니까 보통 뭐 ETF 하면은 뭐뭐뭐 ETF, 그 다음에 네네. 뒤에 이렇게 가로로 하고 H가 적혀 있는 게 있고 그렇죠. 안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H가 적혀 있으면은 환 해지가 된 상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없으면은 환에 노출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환해지라고 하는 거는 그 환율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네. 그냥 그 ETN이나 ETF 가격에 따라서 네. 내가 수익을 보는 거고, 환 노출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상품 가격 플러스 환율이 오르내리는 정도에 따라서도 내 수익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되는 네.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갈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예상을 하면은 좀 환이 노출되어 있는 상품을 산다든지 네,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지금 보시기에 환 해지가 유리한가요? 환 노출이 유리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 해지되어 있는 거를 해지되어 있는 네,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지금의 그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은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게 6월 FOMC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달러에 대한 고민은 조금 없애기 위해서 조금 환 해지가 되어 있는 그런 원자재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에 대해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구조적 수요 증가 요인 때문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을 진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리가 필요한 수요량이 170% 더 필요하다. 구리 가격의 역사적 최고치는 계속해서 경신을 할 수 있다. 금이 신고가를 썼다가 지금은 좀 조정인 네. 상황인데, 금이 가격이 막 확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